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현재 북한 위협에 대응해 국한된 미한일 3국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측이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외교 경제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측은 9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역내 미국의 풍부한 동맹과 파트너 간 네트워크가 힘의 원천이라면서 이들과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양자동맹 현대화를 위해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한일 협력의 잠재력은 북한을 넘어 더 넓은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된다며 3국 간 협력이 한반도 문제를 넘어 인도태평양 문제에 대한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외교와 안보, 경제 분야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회의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과 일본이 경제와 안보 분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미일 경제정책자문위원회 EPCC를 출범하고 양국의 외교와 경제장관들이 함께 참석하는 2+2 형식의 회의를 치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일 경제정책자문위원회 목표에 대한 한국의 공통된 관심과 경제 및 기술 안보의 핵심 기술에 대한 한국의 리더십을 감안할 때 미일 양국은 특정 경제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국을 회의에 초청하거나 직접 참여시켜 2+2+2 형식으로 만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광범위한 무역과 경제, 외교적 목표에 대해 역내 동맹과 파트너들을 안심시켜야 하며 이들이 강대국 간 경쟁에 불필요하게 휘말린다는 인식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의 통합억제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국무부와 경제 관련 부처의 자원과 권한이 통합억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대화 쿼드를 통해 타이완과 다른 역내 협력국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 인도 등 역내 협력국과도 계획된 연합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2월 바이든 정부 출범 1년 만에 대북 정책과 대중국 정책 등 역내 안보와 경제 문제, 목표를 종합적으로 다룬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거론하면서 역내 전체에서 비확산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억제하고 격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응하고 안보를 넘어 역내 개발과 기반시설, 핵심 기술과 공급망 문제 등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면서 역내 전략을 삼각공주의 틀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다루는 하원 외교위원회가 새 회기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공화당 소속의 외교위원장은 앞으로 다룰 위원회의 우선순위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나라가 대담해진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나약한 외교 정책은 전쟁을 부른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이클 맥카울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은 8일 새 회기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회가 다룰 최우선 순위로 중국과 함께 러시아와 이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이 대담해진 원인을 파악하겠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We also need to dig into what caused dictators like Putin, Chairman Xi, the Ayatollah, and Kim Jong-un to become so emboldened since this president took office. 맥카울 위원장은 특히 중국의 패권 도전을 거론하면서 위원회의 새 회기 첫 청문회로 중국의 위협을 다룰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we must start our work with confronting the China challenge, the great power competition we find ourselves in today with very substantial and significant actions.
맥카울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실질적인 행동은 타이완을 적절히 무장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교위원회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외 군사 판매와 조달을 관리하며 전 세계에 걸쳐 동맹국들이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돕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카울 위원장은 또 위원회는 무력 사용과 전쟁에 관한 승인을 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길 바라지만 러시아와 이란, 중국, 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힘을 통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hen this nation projects strength, we promote peace. When we project weakness, we invite aggression and therefore we invite war. 맥카울 위원장은 특히 미국은 현재 세계적인 힘의 균형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서 외교관들은 이런 싸움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미셸 박스틸 의원과 민주당의 게리 코놀리 의원 등은 지난 9일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을 통해 의회가 매년 제출하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보고서들은 의회가 북한의 계속되는 한반도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제재와 억지력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험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놀리 의원도 성명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의 잔인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고 일본 상공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우리는 김정은의 악의적 활동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달 초 대북법을 제정해 취약한 금융체계 전반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 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극심한 경제난과 또 빈약한 국가재정 상황에 민간 자금과 외국인 투자를 국가가 통제하는 금융 시스템으로 유인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24차 전원회의에서 대북법을 채택했다고 북한 대외선전 매체가 13일 밝혔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법은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입자와 보증자에 대해 은행이 취할 조치들을 밝혔는데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대부계약 문건에 밝힌 담보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보증자에 대해서는 차입자가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부계약에서 정한 데 따라 자기가 보증한 금액을 대부금으로 상환하도록 했으며 대부사업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보상과 위약금, 연체료 지불 등 민사적 책임과 처벌을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북한 내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은행으로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대북법은 핵심이 결국은 이제 은행과 개인, 은행과 기업 간의 대출 관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의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대부와 관련된 법 질서를 제대로 세우는 게 지금 중요하다. 그죠. 또 북한은 장마당이 활성화돼도 국가 재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단절된 구조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부법을 통해 국영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부는 은행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대목을 확실히 집어넣은 것을 봐서 지금 사실상 북한의 은행은 국가기관이나 성 간의 거래가 주요 업무지 민간인들 중심의 금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금융 체계, 이거를 국가 중심 체계로 바꿈으로써 국가의 재정의 효율성을 꾀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재정이 고갈되고 그나마 있는 민간의 유효 자금은 갈 곳을 찾지 못해 경제와 민생 회복에 절실한 돈의 흐름이 막힌 상태라면서 북한이 뒤늦게 대부법을 만든 것은 경제난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제 5개년 계획에 지금 3년 차고
지금까지 경제 5개년 계획의 목표들이 수행하지 못한 게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인 그런 조건도 있지만 내부에서 충분히 유통될 수 있는 자금 흐름이 막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국영은행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돈주들 입장에서는 북한 당국이 안팎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명분으로 은행에 맡긴 돈을 묶어버릴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수십 년간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탈북한 국군 포로의 별세에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10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전쟁 포로였던 한재복님의 별세 소식에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1년 탈북해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그가 이후에 정의 실현과 전쟁 포로 인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자 노력해온 점을 잊지 않겠다면서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별세한 한재복 씨는 한국전쟁 중 포로가 돼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2001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이후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강제 노역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한국 통일부를 사칭해 해킹 공격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이스트 시큐리티가 밝혔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 회관에서 통일부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의 안내 메일을 사칭한 해킹 공격이 포착됐다며 통일부 안내 메일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전에 악성 코드 명령이 먼저 작동하도록 제작돼 파일 실행 즉시 위협에 노출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이번 공격은 실제 개최될 토론회 일정에 맞춰 시의성을 노린 타이밍 공격을 수행한 것이 특징이며 지난해 8월 북한 해킹 사건을 조사하던 현직 경찰 공무원의 신분증을 도용했던 북한발 위협 사례와도 동일한 공격 수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초부터 북한 소행으로 지목된 해킹 공격이 연이어 발견되고 있다며 사이버 안보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